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월 13일 3주차 수업, 10월 13일 3주차 수업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게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은 이미 공지를 다 드렸다시피 중간고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어, 당일 수업에 항상 그래왔듯이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1교시에는 먼저 반 정도, 50분 수업 중에 반 정도에 해당하는 약 20분 정도 가량의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강의는 역시나 일주일 정도 오픈을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을 거고, 중요한 거는 이번 시간 1교시 때 1시 20분부터 오후 1시 20분부터 1시 50분까지 30분간 객관식 중간고사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객관식 중간고사 배점은 100점 만점에 10점에 해당하는 점수 배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그 학사 그 규정상 반 정도, 25분 정도 분량의 강의와 기타 시험을 보든 이렇게 분배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시험인 경우에는 그 5분 단위로 입력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30분간 객관식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교시에 들어가서는 14시부터 2교시가 시작되겠는데요. 어차피 온라인 수업이었기 때문에 몇 시에 시작하는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는데, 이번 그 시간에는, 이번 주차 2교시에는 14시부터 14시 30분까지 역시나 30분간 주관식 케이스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배점은 역시나 5점이에요. 배점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후반부에 14시 30분부터 14시 50분간은 약 20분간 역시나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강의는 일주일간 오픈을 시켜드릴 거고요. 마지막 3교시에는 15시부터 30분간 강의가 이루어질 테고요. 나머지 15시 30분부터 15시 50분까지는 과제를 내드렸어요. 과제 약 20분간 분량인데, 역시나 일주일 동안 오픈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주일간 안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점은 100점 만점에 5점입니다. 이미 공지를 드렸다시피 나머지 집중 수업에 해당하는 수영장 실기 수업, 기말고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최종 평가는 배점이 100점 만점에 70점 분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0점은 출석 점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생존 수영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생존 수영은 과거에 2014년도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부각이 됐던 과목이죠. 과목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음, 이 생존 수영이라는 것은 외국에서는 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도입이 된 적이 없었던 분야죠. 말 그대로 생존을 하기 위한 수영인 거죠. 그래서 세월호 때 대형 사고가 벌어져서 국가적으로 생존 수영을 장려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각종 단체에서 많이들 생겨나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해외에는 그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국내에는
그 매뉴얼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가 않아요. 아직도.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수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인명구조 요원으로서의 각종 영법, 기초적인 상식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수상인명구조 요원으로서의 수영 영법을 구사할 수 있다면 뭐 생존 수영에 해당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는 부분이겠죠. 자, 먼저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한 영법을 구사하기 전에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생존을 하는 거죠? 생존 수영이니까 물에서 생존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되겠네요. 자, 물에 들어가서 생존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물에 왜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갔다가 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의 수영 실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얕은 줄 알고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국내에서 생존 수영을 장려하게 된 바로 그 사건, 선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탈출해서 생존해서 구조를 기다리는, 구조될 때까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영법, 그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적 얕은 곳에서 뭐 처음에는 물놀이의 목적으로 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수영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을 하고 물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구명조끼를 한번 볼까요? 구명조끼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은 형태는 CO2 방식의 구명조끼예요. 주로 낚시용이나 선박이라기보다는 레저보트 뭐 이런 데서 많이 쓰는데, 여기 보시면은 손잡이 같은 요 빨간 거 여기 보이시나요? 요 부분에 CO2 가스 캔이 들어있어요. 크기는 약 한 10cm에서 커봐야 한 15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직경이 한 3cm 남짓되는 그런 정도의 가스 캔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이 닿으면 자동으로 가스가 이렇게 주입이 돼서 부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작동으로 인해서 가스가 주입이 되지 않는다면 수동으로 이 버튼을 잡아당기면 가스가 주입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형태의 구명조끼도 있고, 다음 걸 볼까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명조끼죠. 옆에 이렇게 벨트를 조이게 되어 있고, 앞에 전면부에 클립이 있습니다. 요거는 뭘까요? 다리끈인데 소위 말하면 생명끈이라고도 합니다. 뭐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표현을 생명끈, 다리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한쪽 다리를 여기 한쪽에 하나씩 집어넣어서 가랑이 사이로 끈을 뒤쪽에서, 엉덩이 부분 뒤쪽에서 앞으로 여기 매듭에 오게 되겠죠. 요 매듭에. 그래서 탄탄하게, 헐렁헐렁하지 않고 탄탄하고 팽팽하게 조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이즈에 맞는 걸 구해서 착용을 하셔야 될 테고, 벨트를 이렇게 몸에 딱 맞게 조이지 않으면 헐렁헐렁하게 돼서 물에 빠졌을 때, 특히나 다리끈, 생명끈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요 다리끈을 제대로 몸에 밀착되게 조이지 않는다면 물의 부력에 의해서 물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가 위로 솟아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어깨 부분이 바로 귀 있는 데 부분까지 이렇게 솟아오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을 띄우는 그 역할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몸은 밑에, 수면 바로 아래, 입에 찰랑찰랑하게 물을 먹을 정도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구명조끼만 귀 밑에까지 어깨가 이렇게 둥 뜨는
그렇게 되는 잘못된 착용 방법을 입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에 밀착되게 반드시 조이셔야 되겠다. 자, 요거는 모양 형태가 좀 틀리죠. 요거는 주로 선박용이에요. 선박용. 구명조끼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 선박용은 다리끈이 있는 형태도 있고 다리끈이 없는 형태에서 몸에 밀착되게 조이는 그런 형태의 구명조끼가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요거는 이제 레저용이고 강이나 이런 데서 쓰는 용이고 요거는 주로 뭐 낚시용이나 배에서 쓰는 용인데 작은 배들이죠. 요거는 선박용, 차이점이 큰 배들. 주로 바다에서 쓰게 되겠네요. 뒷부분, 후두부 쪽이 이렇게 크게 나와 있죠. 그리고 목둘레, 입 주변, 턱 주변에 이렇게 끈으로, 검정색 끈으로 조일 수 있게 조금 모양이 다르죠. 이와 같은 형태는 바다에 빠졌을 때 다리끈이 없다고 하더라도 목 부분을 탄탄하게 조여서 입이나 호흡기 쪽으로 물이 좀 잠기는 거를 보다 더 쉽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명조끼가 되겠습니다. 자, 착용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 자세히 나와 있죠? 가슴에 조끼처럼 착용을 하고 앞 버클을 채웁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몸에 밀착되게 자신의 몸통에 맞게 가슴에 있는 그 줄을 조여줍니다. 역시나 여기도 생명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리끈, 생명줄. 엉덩이 쪽에서부터 다리 앞쪽으로, 가랑이 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버클이 보이죠. 이 부분에 아래에서 위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아래로 빼는 이렇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밀착되게 조이고 또 너무 세게 조여가지고 서해부 쪽 가랑이가 쓸려서 아플 정도로 너무 세게 조일 필요는 없겠죠. 앉았다 일어났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이제 구명조끼를 입었으면 선박에서 탈출하라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선박에서 탈출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오면 재빠르게 갑판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선체 안에 있지 말고 갑판 위로 올라가서 구명조끼가 선실 내에 있다면 구명조끼를 집어들고 입고 올라와도 되지만 집어들고 갑판 위에 올라와서 입어도 되고요. 빨리 입는 게 좋겠죠? 입고 갑판 위에 올라와서 구명벌이라는 걸, 구명 뗏목이죠? 요거를 찾아서 바다 위에 투하해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요거는 제가 다른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할 때 수업 용도로 사용했던 수업 도구입니다. 교보제. 요렇게 캔처럼 생겼어요. 깡통처럼 생겼죠. 그리고 캔처럼 생긴 거를 평소에는 이렇게 잠금 장치를 쉽게 풀 수 있도록 잠가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구나 쉽게 풀 수 있게 풀러서 바다에 투하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 팽창식으로 펼쳐집니다. 이게 구명 뗏목이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세월호 때는 영원히 안 쓸 것 같이 생각을 했나 봐요. 너무나 그 잠금 장치를 견고하게 세게 묶어놔가지고 비상시에 풀을 수가 없었어요. 풀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못 풀어서 포기한 그런 영상을 뉴스에서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이런 게 펼쳐지면은 펼쳐놓고 배 위에서 탈출해야 되겠죠. 뛰어내려야 되겠죠. 뛰어내린 다음에 이 구명 뗏목, 구명벌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선박 탈출 부분이죠. 우리가 선박에서 구명조끼를 다 입었고 구명벌까지 바다 위로 투하를 해놓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뛰어내리는 방법도 있지만 자,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해양경찰청 122 보이네요. 코스트가드
해양경찰청 이렇게 이런 대형 선박에는 요건 이제 구명 선박이죠. 요 구명볼 펼쳐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명 사다리, 비상 사다리를 이렇게 배 옆에 현측에다가 걸쳐 놓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 출렁이는 바다에서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상 상황일 때는 배가 이렇게 평탄하게 수평으로 맞춰서 있지가 않아요.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출렁출렁이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게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연습은 해놓아야 되겠죠? 이런 게 있다. 자, 또 한 가지는 사다리는 없지만 이런 구명줄에 매듭을 지어서 올라갈 수, 어, 줄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줄을 타고 내려갈 수도 있는 보조 비상용 로프죠. 이런 걸 이용해서 보다 조금 좀 안정적으로 탈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여기 보세요. 뭡니까? 전부 다 그냥 뛰어내리고 있죠? 상당히 급한데 줄을 매달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려갈 상황이 안 되죠.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구명적으로 입은 상태에서 이렇게 몸을 던지게 되죠. 자, 우리가 생존 수영을 연습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이런 다이빙 대가 있으면 선박에서 탈출하는 그런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선박의 높이가 현측에 큰 선박일 경우에는 굉장히 높죠. 뛰어내리는 높이가 10m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그 높이가 바로 10m에서 15m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멈칫멈칫하면서 뛰어내리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해내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존 수영 전문가로서 성장을 하게 되면 이런 초등학생들이나 의무 교육이죠. 생존 수영이.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가르칠 때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뛰어내렸네요. 자, 핵심 잎새뜨기를 볼까요? 잎새뜨기.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고 이동을 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면서 생존 수영은 가장 최대한 나의 체력을 안배를 하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구조될 때까지 물에 떠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영법이죠. 가장 체력을 아끼면서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체력을 들이지 않고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영법이죠. 볼까요?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도 뜰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영을 하기 위한 전 단계, 여러분들이 그 인명구조, 수상인명구조 그 영법 중에서 기본 배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교시 때 또 할 텐데요. 무게중심을 발끝에서 손끝까지 몸을 수평으로 놓아서 물에 뜰 수 있도록 중심을 유지하려면 팔을 머리 위로 높게 뻗어야 됩니다. 이 사진은 뭐 저작권 때문에 생존 수영에 관한 잎새뜨기 그 사진은 아니지만 자세가 거의 흡사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떠 있게 되면 다리는 상대적으로 부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가라앉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반신 위주로 쭉 내려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떠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팔을 조금 더 위로 더 높게 위로 올리고 가슴을 등을 핀 상태에서 다리를 조금 더 살짝 좀 살짝 떨어뜨립니다. 무릎을 기점으로 해서 살짝 떨어뜨리면 부력의 영향의 중심이 부력의 중심이 상체 쪽으로 조금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중심이 맞아서 이렇게 떠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세한 건 우리가 실습 시간에 실제로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물이 막 출렁출렁 하기 때문에 호흡을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호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기본 호흡법을 배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호흡기가 물 위에 노출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물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체력을 안배하기 위해서 살짝 힘을 빼고 얼굴을 물속에 담근 다음에 하면서 공기를 코로 내뱉습니다. 뽀글뽀글 살짝 들숨날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날숨 내뱉고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들숨을 쉬기 위해서 파 하면서 입 주변에 출렁출렁 물이 튀기는 그 물 부분을 파 하면서 물을 치워내는 거죠. 뱉어내는 겁니다. 파함과 동시에 들숨을 쉬어야죠. 파 이런 식으로 파 여기 보시면 파하 있죠? 날숨 파 파는 짧게 들숨을 하기 위해서 파를 하는 거니까요. 파는 왜 하죠? 물을 입 주변으로부터 물을 호흡기 주변으로부터 물을 치워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입새뜨기를 간단하게 살펴봤고 우리가 주변 사람이 누가 물에 빠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든 입고 있지 않든 보다 더 부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던져줘서 그 물건의 끈까지 달아서 어떤 레스큐 튜브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뜨기 위한 물건을 던져준다는 거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 더 효과적이겠죠. 아주 작은 물체라도 도움이 됩니다. 자, 볼까요? 이런 그 페트병에 이 정도 공기만으로도 가슴 앞쪽에 그렇게 껴안고 있거나 양 겨드랑이 사이에 끼거나 이러면 상반신이 물에 떠서 입새뜨기 효과를 더 누릴 수가 있죠. 자, 이런 과자봉지, 그죠? 신발도 부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상사태에서 물에 빠지게 된다면 신발도 벗지 않고 신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구두. 굉장히 무거운 구두가 아닌 다음에는 웬만하면 구두도 다 뜹니다. 자, 이거 돗자리 상당히 부력이 좋죠. 이 펼쳐놓고 이 위에서 쉴 수도 있겠네요. 물론 깔아앉겠죠. 하지만 그 적당히 접어가지고 입새뜨기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스티로폴 상당히 부력이 좋죠. 아이스박스. 예, 이것도 무거울 것 같지만 물에서는 뜹니다. 자, 물에 뜨는 물건을 방금 살펴봤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과자 봉지 하나만 껴안고 있어도 물에 뜨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요걸 볼까요? 요거는 이제 바지예요, 바지. 요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인데 예전에는 수상인명구조 요원 교수님이 수상인명구조 요원을 20대 초반에 취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옛날에는 수상인명구조 요원 할 때도 이렇게 뭐 어떤 청바지도 괜찮아요. 이렇게 구멍이 성기성기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천 조직이면 이렇게 묶어서 구명 튜브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수영장에서 좀 쉴 수 있으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가 또 있죠. 이런 식으로 이 페트병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죠. 요 바지 튜브. 자, 입새뜨기에서 단순히 떠있기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어서 이건 방향을 틀어서 그 수영장에서 공간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틀었지만 뭐 바다라든가 이런 데는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앞 사람이 어깨 쪽으로 다리를 얹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서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좋겠죠. 생존 수영에서의 이동은 뭐 천천히 체력을 안배해서 저체온증으로부터 보호하고
약간의 움직임을 통해서 조금 이동하면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영법이지 어디를 열심히 심하게 가고자 하는 그런 이동 영법은 아닙니다. 이것도 실습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멀리서 항공기라든가 선박에서 혼자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서로 그 의지도 되고 또 잊어버리지 않고 모여있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원을 그리면서 서로 손을 맞잡고 이렇게 떠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여 있다가 같이 모여서 체온이 손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붙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펼쳐서 꽃처럼 이런 방법을 학생들한테 실습할 때 교육을 했던 영상입니다. 자, 그 생존 수영 짧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영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